자, 시작하자.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된다고. 신뢰가 있어야지. 왜? 뭐 우리 사이에 신뢰가 깨질 일이 있었어? 있었어?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여자 앞에서는 아니에요. 그럼 내 옆에서 왜 그러는 거야? 선생님 좋아가지고. 그럼 너 여자친구 좋아하면 그럴 거잖아. 여자친구는 좋게 봐주지 않을까요? 야, 그것도 한때지. 자, 오늘 원해방정식. 지금부터 오늘 자질구레한 기술들을 다 빼고 원론적인 얘기만 딱 하고 마무리할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무식하고 무직하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 포인트를 맞추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하는 스킬들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풀어볼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이라는 녀석은 뭐 따로 얘기할 거 없잖아. 원이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 알아 몰라? 뭔 줄 알았네. 아, 씨. 해야 되겠네. 자, 원의 정의. 인정. 똑같은 점으로 와서 무수하게 보인다. 이해는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모임이야. 지금 색깔을 바꿔가면서 쓰고 있지? 요 노란색으로 써진 포인트는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 여기 노란색으로 써진 포인트에서 첫 번째 임의의 한 점 나와 있지?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원의 중심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고, 그리고 대문자 O를 써서 표현할 거야. 원방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야. 확인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거리라고 나와 있지? 맞아?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반지름이라고 부를 거고, 알파벳 문자 소문자 R을 써서 표현할 거야. 확인됐습니까? 네. 언제부터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뭔가를 부스럭거리면서 먹게 됐지? 난 분명히 마실 거 빼고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지? 모두한테 뿌립시다. 그냥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먹을 거면 반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갖고 와서 같이 먹든가 아니면 먹지 마. 저는 스무가 줘서 먹었습니다. 확인됐죠? 집중해.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모임이란 말 나와 있어요. 이 모임, 다시 말하면 자취야. 즉, 원방은 기본적으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부분에 대한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 확인돼? 근데 오늘은 말 그대로 문제풀이하는 스킬 없이 무식하게 우직하게 가자 그랬지? 자취에 대한 얘기는 일단 빼고 갈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원의 정의에서부터 임의의 한 점, 원의 중심이 필요해. 그리고 같은 거리, 반지름이 필요해.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 뭐냐? 원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바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만 찾아내면 원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죠? 네. 자, 그랬을 때 이 원이라는 녀석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분명히 여기에 원 이렇게 생긴 자취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마구잡이로 그려진 게 아니라 어딘가 임의의 한 점, 원의 중심이 분명히 있었겠지? 그 중심의 좌표 우리 알아 몰라? 모르니까 x, y 확인됩니까? 이때 같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 하나의 일정한 점 P까지의 거리를 잡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이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R이라는 거리를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잖아. 확인돼요? 그러면 이 P라는 점을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라 P를 동점이라고 생각할 거야. 움직이는 점. 좌표가 내 마음대로 바뀌는 점. 확인됐니?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점의 좌표, 즉 선분 OP라는 녀석의 길이가 바로 누구랑 똑같아지면 돼? R이 되게 만드는 P점의 모임이 바로 1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P점의 좌표, 내 맘대로 잡을 수 있는 점이라고 그랬지? 이 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점의 좌표를 다시 한번 살짝 바꿀 거야. O라는 점을 A, B. 그 다음에 P점, 자취니까 움직일 거잖아. 얘가 움직인 자체를 찾는 게 자취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X, Y로 잡을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분 OP의 길이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 얘와 얘 가지고 선분 OP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고. 루트 X-A의 완전 제곱 플러스 Y-B의 완전 제곱이 뭐다? R과 똑같구나. 근데 루트가 들어가면 식을 보기가 불편하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버려. 그러면 X-A의 완전 제곱 플러스 Y-B의 완전 제곱이 R제곱이 돼버리지? 마찬가지로 뭐야?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일치한다. 이 얘기를 식으로 풀어놓은 거지? 이게 바로 원문의 방정식이 생성되게 되는 증명 과정이야. 즉 원의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야? X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 Y 길이의 차의 제곱이 반지름 R을 제곱한 거랑 일치한다.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형이 돼버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식이 구성이 될 거냐? 원의 중심이 어딘가로 움직여서 랜덤한 점으로 좌표평면에 찍혀버리고 반지름 R의 길이도 랜덤하게 변하면서 점 P의 자취를 찾으려고 하면은 식이 지금처럼 복잡한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려면 P라는 동점의 좌표를 바꿀 수는 없잖아. 결국 누굴 바꿔야 돼? 중심의 좌표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형태의 관계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라는 모양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뭐야? X만 제곱됐지. P만 제곱된 거잖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이건 결국 누가 생략된 거야? 빼기 0이 생략된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에서 바로 우리는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된다는 걸 알아? 0,0이 되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된다? R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이때 주의해야 될 점. 저기 보이는 반지름 R,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무조건 0보다 큰 경우가 나와줘야 돼. 확인됩니까? 기본형 이게 끝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딴 거 볼 필요도 없어. 확인돼요, 안 돼요? 이게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기본형 자체를 평행 이동할 거야. 평행 이동. 어떻게 평행 이동할까? X축을 따라서 P만큼, Y축을 따라서 Q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야. 그럼 바로 뭐가 만들어져? 표준형이 만들어지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관계식부터 만들어. 어떻게 만들면 돼? X 마이너 P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마이너 Q의 완전 제곱이 R제곱 되겠지. 왜 이렇게 되겠어?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즉 중심의 좌표가 뭘로 바뀌니까? P, Q로 바뀔 거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세 번째 반지름의 길이 바뀔까 안 바뀔까? 평행 이동이라는 얘기는 곧 모양 자체가 변하면 돼, 안 돼? 찌부러져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일정한 모양 그대로 이동하게 될 거니까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는 거다.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그랬을 때 이 표준형에서는 한 가지 특수한 모델을 기억을 해줘야 돼. 표준형에서 기억해야 될 특수 모델이 있어.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은 할 건데 여러분들 필기하고 정리할 때는 이 표준형 밑에다 붙였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특수한 모델 뭐가 나오게 될 거냐? 바로 축과 접하게 되는 원에 대한 특징이야. 이거 하나를 추가로 기억해야 돼.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모양 자체를 기억을 하고 외워놓고 풀어야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명했던 기본형에서 대충 한번 그려본다면 기본형은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이 0,0에 있겠지? 그리고 원이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모임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이 원이 지금부터 우리는 평행 이동을 해서 진행이 될 거잖아. 그럼 평행 이동을 하다 보면 X축하고 접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서 접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 뭐라고? 다음 시간에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머리살 다 뽑아버릴 거야. 외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평행 이동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느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다. 여기부터 하지 말고 요거부터 하자. 요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야. 맞니? 혹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혹은 요쪽에 그려질 수도 있겠지. 혹은 요렇게 그려져도 되겠지. 다양한 명들이 등장을 하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이 네 가지 원을 그려놨는데 이 네 가지 원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야?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중인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모양이 바로 X축과 접하는 원이라는 거야. 평행 이동을 하다 보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분명히 여기 중심의 좌표는 이 네 개의 원의 중심의 좌표는 전부 다 평행 이동을 한 거잖아. 값은 비록 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P, Q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모든 점을 다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단지 선생님 여기도 P, Q, 여기도 P, Q면 P는 같을지 P도 다를 거고 Q도 다를 건데요.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접한다라는 단어의 특징은 중심에서 접선까지 선을 내리잖아? 수직으로 만나지. 그리고 이 길이가 뭐랑 똑같아? 반지름과 똑같지.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Y좌표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과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밑에 쪽 그림에서는 밑으로 내려갔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랑 Y좌표가 똑같을까?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X축과 접하는 원의 기본적인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Y좌표로 나와 있는 Q 있지? Y좌표, 중심의 Y좌표 Q. 그거의 절대값이 누구랑 똑같을 거야? 반지름 R과 똑같다는 얘기야. 어느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 같이 기억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옆으로 넘어가서 다시 또 평행 이동을 하다 보면 원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거냐면 이번에는 이런 식의 형태를 띠게 될 거야. 요렇게. 맞아? 그럼 이런 원은 뭐야? Y축과 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모양이 Y축과 접하는 원이야. 그러면 Y축과 접하는 원,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중심의 좌표가 뭐지? P, Q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접선까지 이렇게 수직이 되는 수선을 그리면 이 길이가 뭐랑 똑같아? 반지름과 똑같겠지? 다시 말하면 X좌표가 반지름과 똑같겠지? 근데 4분면이 여기가 아니라 2사분면으로 바뀌어버리면 절대값만 똑같은 거지 부호는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Y축과 접하는 원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X좌표의 절대값이 누구랑 똑같다? 반지름과 같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걸 모양을 몇 사분면에 위치하면 뭐 양수금수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우직하게 따라가. 그게 난 더 좋다고 봐. 몇 번 그려보다 보면 그 다음에 감 오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또 평행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원이 만들어질까? 그래, 두 개의 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지? 원의 모양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확인됩니까? 양쪽 축에 동시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또다시 P, Q잖아. 이렇게 수직되게 내려온 거리랑 이쪽으로 수직되게 내려간 거리가 어때? 같겠지? 반지름의 길이로.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동시에 접하는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의 특징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좌표의 절대값과 Y좌표의 절대값이 같고
반지름 R로 똑같구나. 확인되니?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이거를 관계식으로 다 써주고 외우라고 시켰거든? 근데 굳이 그러지 말자. 그림 그리면서 따라가면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 표준형 자체에서 평행이동이라는 이 성질을 통해 축과 접하는 원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게 될 거니까 이 모양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 관계식 있지? 이 관계식을 전개할 거야. 그러면 네 번째 모양이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져? 맨날 하잖아. 그래, 일반형.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내가 시켜야 되겠지? 첫 번째, 전개해. 관계식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px 막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귀찮지? 그냥 ax 플러스 by r제곱까지 다 이항해서 한 번에 쓸 거야. c는 0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확인돼요? 그러면 얘 이렇게 나왔을 때 중심의 좌표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외울 거야? 가르쳐주면?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얘를 가지고 뭐 하면 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연습하면 되잖아. 바꾸기 연습. 항상 했잖아. 이렇게 바꾸기 연습. 확인됩니까? 이 바꾸기 연습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직접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찾겠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이 일반형이 전개됐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줄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우리. 바꾸는 거 연습도 할 겸. 자,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여기 숫자 a에다 뭐 집어넣을까? 4 할래. 여기다 2 해줄게. 확인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집어넣을까? 플러스 50 하자. 자, 이렇게 됐어. 확인되니? 지금부터 그럼 우린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냐?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의 좌표를 구해볼 거야.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원래 있던 식이 뭐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였잖아.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만들고 남은 거 전부 다 r제곱으로 짬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똑같이 가. x제곱하고 4x 필요하지? 그럼 뭐가 돼?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다시 y끼리 가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점 처리하면 되지? 그리고 뒤로 플러스 50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식 정리하면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계산하면 는 마이너스 45가 되지. 확인됩니까? 1이야? 아닌 이유는? 중심의 좌표는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지름을 제곱한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음수가 나오면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 허수가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 과정 중에 여기 보이는 r제곱에 해당하는 부분 있지? 이 r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거 요거 하나 주의사항으로 꼭 기억해 줘야 돼. 이게 0이 돼버려도 1이 될 수가 없겠지. 반지름이 0보다 클 거니까, 맞지? 그래서 요거 하나 주의하면서 기억하면 기본적인 형태는 전부 다 끝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모양들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 원의 중심과 임의의 동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식을 유도해내기 시작을 했던 거야.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형태 원방과 중심. 이 원방도 우리가 굳이 따로 외울 필요가 없겠지? 임의의 한 점 P, X, Y라는 점과 0, 0이라는 중심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외워주세요. 요 세 가지밖에 안 되잖아, 이번에는. 세 가지 형태니까 요 세 가지 모양은 기본형에서 외워주고, 평행이동했을 때도 외워주고, 일반형에서 관계식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나 오늘 얘기할 거 이게 다야. 요거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하면서 익히면 되는 거니까. 확인됐어?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보면서 접근할 거야. 여러분들 책에 있는 86쪽 보이죠? 첫 번째 문제 봐. 중심의 좌표가 1,-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1이라고 나왔지?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우리 바로 원의 방정식 만들란 얘기잖아.
맞죠? 그럼 원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은 표준형의 모양을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기본 1번의 첫 번째 어떻게 할 거야? x-1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4라고 쓰면 되겠지? 그렇지. 4의 제곱인 16이라고 적어야 된다. r 제곱의 모양이야. 알겠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중심이 원점이고 이 점을 지난다 그랬지?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중심이 원점이니까 바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그냥 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얘가 우리는 반지름 r이 얼마인지 알아야 식이 완성되는 거지? r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도 돼. 10,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0,0과 10,2 사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도 되겠지? 근데 그게 싫으면 x에 10, y에 2 대입해서 그냥 r제곱값 바로 찾아버려도 되는 거야. 확인되니? 얼마 돼? 104지? 그러면 그냥 여기 104라고 써버리면 끝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어떻게 풀든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기본 2번으로 가봐. 기본 2번. 이번에는 일반형으로 쭉 전개돼 있지? 뭐 하란 얘기야? 표준형으로 바꾸란 얘기지? 바꿔보자. 완전 제곱식 만들게 하면 돼. 그러면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에다가 뒤로 마이너스 4 붙여주면 되지? 그 다음 다시 플러스 y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 붙여주면 되지? 그리고 원래 있던 거 마이너스 3은 0까지 붙여주면 되지? 그럼 표준형 바꿨어. 어떻게 돼?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은 얼마야? 16.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보고 해석하는 거야. 자, 권택지 중심의 좌표 뭐야? 마이너스 2, 정답.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그래, 쏴. 확인됩니까? 요렇게 찾으면 된다. 어려운 거 있니? 없지? 할 수 있겠지? 자, 옆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기본형 3번. 두 점 A, B가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방이 이렇게 돼 있대. 맞지? 지름의 양끝점. 야, 그럼 생각해봐. 두 점 A, B가 지름의 양끝점이면 거기다, 아니다. 밑줄 하나 쳐버려, 아예. 아예 외우라고 시켜야지. 저 또 안 그러면 또 나중에 언제 가르쳐줬어요? 또 이 지랄할 거 아니야? 지름의 양끝점. 밑줄 쳤어?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 지름의 양끝점을 이어놨어. 지름의 양끝점 두 점 있지? 그 점을 이은 선분 뭐라고 불러? 그래, 지름. 그러면 그 양끝점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 맞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밑에다가 적어놔. 두 점 사이에 두 점의 중점이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다. 지름의 양끝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다 라는 내용.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이번 문제는 엄청 쉽게 풀리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에 중점 찾을 거야. 중점의 좌표 뭐예요? 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중심의 좌표 2, 마이너스 2야. 이때 반지름의 길이 그럼 찾으라고 시켰잖아. 어떻게 찾으면 돼? 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둘로 나눠도 돼. 아니면 중심에서 아무거나 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돼. 아니면 원의 방정식 대충 만들어 놓고 아까처럼 대입해서 반지름의 길이 찾아도 돼. 편한 대로 아무거나 써먹으면 되겠지? 그 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도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이 등장을 했다 하면은 아,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구나. 이 내용 하나만 포인트로 파악을 해두면 됩니다. 너무 쉬운 사실이니까. 확인됐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네 번째 좌표축의 접하는 원이라고 나왔지? 자, 보자. 중심의 좌표가 5, -2인데 x축에 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 사실 얘를 외워놓고 풀면 참 좋은데 솔직히 이걸 외울 수 있겠어? 되게 헷갈리지 않냐 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매년 외워 라고 얘기를 했거든? 나는 안 외웠어. 나는 어떻게 풀었냐면 좌표 평면을 그려. 지금 중심이 어디 있대? 5, -2에 있다 그랬지. 5, -2에다 표시를 해. 그리고 문제에서 어디에 접해야 된대? 그럼 여기 있잖아, 원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나는 그냥 그려버렸거든?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5, -2잖아.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겠어? 2. 난 그냥 이렇게 했어. 그럼 바로 원방 완성되지. 어떻게 돼? x-5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4. 이렇게 돼버리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외우라고 시켰던 이유는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할까 봐. 외우라고 시키는 거지.
내가 다른 데서 시간 확보를 할 수만 있다라면 그냥 생각해서 문제 풀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원의 방정식 완성해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되죠? 그럼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해봐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럼 밑에 있는 것도 해볼까? 두 번째? 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1사분면을 원이 뭐라고 나왔어? 원이 어떻대? 두 번째 거 바로 밑에 1사분면에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지? 그러면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잖아. 중심의 좌표 난 모르겠는데 이 반지름이 3이고 이쪽도 3이잖아. 그럼 중심의 좌표 나왔지? 그래 3,3. 그럼 바로 가는 거야 이제. 원방 만들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 다 이런 얘기들이야. 그럼 자 뒤로 하나 또 넘겨봐. 필수 문제 5번. 중심의 직선 y는 2x 위에 있고 거기다 밑줄 중심이 여기에 있다. 무슨 얘기야?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중심의 좌표 뭐라고 할 거야? x, y 할 거야? a, b? 그래. 점의 좌표를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됐잖아. 그러니까 필수 5번에서는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뭘로 잡으면 돼? 그냥 a, 2a로 잡아버리면 되겠지? 확인돼요? 자, 이때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지? 그럼 우리 여기서 바로 중심의 좌표 아니까 x-a의 완전 제곱 플러스 y-2a의 완전 제곱이 r제곱이에요 라고 만들고 대입할 수 있는 점좌표 지금 몇 개야? 2개지? 2점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풀어도 돼. 확인됩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복잡하잖아? 반지름 r을 미리 찾고 가버려. 중심 알잖아. 그리고 a라는 한 점의 좌표 뭘로 나왔어? 3,4. b는 5,6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은 거잖아. 얘네 둘 사이의 중점이 얘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지. 지름의 양끝점은 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a-3의 완전 제곱 플러스 2a-4의 완전 제곱은 a-5의 완전 제곱 플러스 2a-6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그 직접 풀어서 a 값 찾고 반지름 r 그냥 구해서 바로 정답 찾아도 돼. 알겠어? 근데 결국에는 이거 대입해서 식 써버리면 이거 대입하는 거랑 뭐가 달라? 대입해서 연립하는 거랑. 맞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모르는 미지수 2개고 대입할 수 있는 점 2개니까 연립해서 푼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풀이 과정을 심플하게 가져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런 거 하지 말고. 알겠죠? 좋아. 그러면 계산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하면 되니까. 자, 옆으로 한 장 또 넘어가 봐. 그럼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지. 중심의 y좌표가 -3이라고 나왔지. 어떻게 하면 될까? 필수 6번은. 일단 나와 있는 원방이 무슨 형태야? 일반형이잖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놔야 되잖아. 맞지? 고쳐. 어떻게 돼?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자, 마이너스 4 쓰기 싫으면 아예 넘겨버려. 플러스 4로. 등호 반대편으로. 그 다음 다시 플러스 뭐가 돼? y-a의 완전 제곱이지. 그럼 또 여기에 a 제곱 넘겨버리면 되지. 그럼 추가로 남은 거 뭐야? 마이너스 3까지 넘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a 반지름 r의 제곱이 a의 제곱에 플러스 1이지. 그러면 반지름 r이 뭐냐 물어본다면 루트만 붙여버리면 그만인 거야. 자, 이 상태에서 y좌표가 뭐래?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럼 반지름 r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 루트 10으로. 그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뭐 별거 있어? 진짜 없어. 그냥 표준형, 일반형 만들어 놓고 그동안 우리가 익혔던 스킬들 총동원해서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필수형 6번에 두 번째 거 나와 있지? 여기다 별표.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주의사항에 관련된 문제야. 아주 그냥 뻘짓거리를 해라. 아주 뒤에서 너 이씨. 자, 두 번째 문제를 읽어봤더니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얘가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이게 원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예를 들어서 보여줬지? 어떤 경우였어? 반지름을 제곱해서 나온 값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그거 지금 따라가란 얘기야. 확인되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표준형 고쳐야 되겠지? 고쳐. 두 번째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그냥 제곱이네? 문 어떻게 되면 돼? k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마 플러스 5k의 제곱 마이너스 13k 플러스 7이 넘어온 거잖아. 그럼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얘가 0보다 무조건 크면 되는 거지? 맞아요? 0보다 크게 만드는 k의 범위를 찾아야 되겠지? 전개 6k의 제곱 마이너스 19 7k 플러스 11이 0보다 큰 범위 찾는 거지? 뭐하면 돼? 부등식 풀면 되는 거잖아. 6에 1, 11에 1, 그럼 k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과 6분의 11 사이가 되는 거죠. 장난하냐? k가 1보다 작거나 또는 k가 6분의 11보다 큰 게 되는 거지. 이렇게 k의 범위 그냥 찾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요거까지 하나 주의해서 문제들 살펴보시고요. 자, 또 넘겨.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 맞지? 이게 골 때린다. 이거 별표 하나 쳐라. 이거 원래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배우고 넘어와야 되는데 안 배웠어. 그래서 이게 문제로 빠지는가 싶었는데 학교에서 자꾸 시험 문제로 나와. 나오면 안 되는데. 왜일까? 우리 앞에 연립방정식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봐.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 풀었어? 안 풀었어? 내가 수업을 했으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로 볼 때 내신 대비를 할 때 그럴 때 했어? 안 했어? 니네? 미지수 3개짜리. 했어? 학교에서 했어? 안 했잖아. 그거 교육원에서 빠진 내용이야.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 근데 원방에서는 문제로 나와.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 자, 지금처럼 요거는 한 가지 문제 유형으로 아예 이제 굳어져 버린 거야. 왜? 풀이 방법을 우리가 안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서 세 점 ABC 좌표가 지금처럼 주어지지? 그럼 아예 문제 옆에다가 적어놔. 이거 무조건 일반형 만들기 하란 얘기야. 그래서 필수 7번은 일반형 만들기다라고 적어두세요. 그래서 일반형의 모양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돼 있는 일반형을 만들고 점좌표 ABC를 하나씩 대입해서 3개의 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식부터 A 대입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필수 유형 7번에 A라는 점좌표 대입해서 식 만들 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C 플러스 25는 0 되지? 자, 두 번째 B점 대입해서 식 쓸 거야. 그럼 뭐가 돼? A 플러스 2B 플러스 C 플러스 5가 0 되지? 맞아? 자, 세 번째 점 대입할 거야. 뭐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3A 플러스 4B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25를 하면 0이지? 이렇게 3개의 식을 연립해서 대문자 A, B, C 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연립하는 방법은 단순해. 지금은 식이 여기서 이쁘게 나왔어. B가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2개 연립해서 B를 없애면 돼. 그럼 AC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없애보자. 2배 할 거야. 그러면 2A 플러스 4B 플러스 2C 플러스 10은 0 되지?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뺄 거야. 그러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돼? 5A 플러스 C 마이너스 15는 0 나오지? 얘랑 첫 번째 식 연립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AC 값 찾고 대입해서 B 값 찾고.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B가 안 사라지고 살아있잖아? 그러면 여기 만약에 B가 살아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된 식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너네가 선택을 하는 거야. 무슨 선택을 할 거냐? A, B, C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애 골라. 누가 마음에 안 들어? C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무거나 니네 마음대로 랜덤하게 2개를 묶어서 마음에 안 드는 그 문자를 소거시키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지금은 C가 소거하기가 제일 편해. 왜냐? 아무것도 안 곱해도 되거든.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 거야. 그럼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b, 플러스 20은 0되지. 응? 마이너스 b, 그렇지. 마이너스 b. 맞아요? 자, 다시 두 개 연립했어.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뺄 거야. 그러면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0은 0되지. 수식 나왔지? 이거 다시 재연립해서 ab 값 찾으면 돼. 확인돼요? 즉 연립을 할 때 연립이라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지수를 소거하자 이걸 따라가서 최종적으로 미지수 하나만 남길 거야. 이 원리로 움직이는 거야. 확인됩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위의 식이 C가 없잖아. 여기가 2야. 아마 이거였을 것 같은데? 아니 B가 없잖아. 그냥 C에다가 플러스 25라는 게 0이었지? 그러니까 얘네들 연립해서 누가 없애면 돼? B 소거시키고 다시 재연립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문제 풀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연립 방정식으로 무조건 문제 푼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안 하고도 할 수 있기는 해. 근데 이게 제일 쉬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의 중심 있지? 원의 중심을 우리가 지금 현재 알아 몰라? x, y야. 확인? 그러면 원의 중심을 우리가 5라는 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x, y로 잡으면 선분 OA의 길이, 선분 OB의 길이, 선분 OC의 길이 똑같지? 제곱해도 똑같겠지? 이거 연립방식 풀면 돼. 근데 이거 연립방식 풀면 2차식 나오고 막 해서 복잡할 텐데 굳이? 그래서 이 문제가 안 사라진 이유가 이걸로 문제 풀게 시켜. 니네 아마 해설어도 이렇게 나왔을 텐데? 아니냐? 두 점 사이 거리로 나왔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이거도 한번 해봐. 뭐가 더 편한지 니네가 봤을 때. 그래서 편한 방법 아무거나 따라가면 돼. 알겠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넘어갑니다. 필수의 이제 8번입니다. 중심의 좌표가 중심이 직선 예위에 있고 점 마이너스 3,0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이라 그랬어. 맞죠? 이거 뭐야? 두 가지 문제가 섞인 거다. 아까 전에 중심의 좌표가 지금처럼 특정 직선 위에 있을 때는 뭐 a, 2a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문제 풀었었지? 근데 접하는 거는 그림을 그려서 풀었었잖아? 두 가지가 지금 섞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야, 원방 자체에서. 자, 그러면 얘 우리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해보자. 좌표평면에 그림부터 그릴 거야. 자, 필수 8번의 첫 번째. 좌표평면 만들어 놓고 직선의 방향식 먼저 찾을 거야. 직선의 방향식 어떻게 그려야 돼? x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4. y절편은 마이너스 4랑 4.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 직선 위에 어딘가에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야? 중심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디서 접해야 돼?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이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요 점에서 접해야 된다. x축하고. 그럼 원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 중심이 여기 있고.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면 또 어떻게 그려질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된다? 아이씨.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뭘 알 수 있을까? 일단 중심의 좌표부터 만드는 거야. 아까 먼저 봤듯이. 확인돼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A 플러스 4가 중심의 좌표가 되겠지? 그럼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게 반지름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A 플러스 4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아니요, A가 절대값 암수. 그렇죠. A가 지금 현재 2, 4분면에 있으니까 음수잖아.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돼야 돼? 절대값을 붙여줘야지. 확인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 상태로 관계식 만들어. 어떻게 돼? x-a의 완전 제곱 플러스 y-a-4의 완전 제곱이 절대값 a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그냥 우리 뭐 하면 돼? 그냥 제곱해도 상관없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a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지? 어떻게 찾을 거야? 접점의 좌표 알잖아.
x에 마이너스 3, y에 0 대입하면 되는 거겠네.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자, 정리. a 플러스 3에 완전제곱이라고 바꿔 써도 되겠죠? 플러스 a 플러스 4에 완전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이게 뭐야? a 플러스 4에 완전제곱이잖아요. 아싸, 지워버리면 되겠네? 그럼 a가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렇게 원방 그냥 완성이야. 식만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러니까 결국 뭐 한 거야? 문제 자체를 그림을 그려서 그림 자체에서 문제를 파악을 했잖아. 맞아,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원방 문제 푸는 동안에는 절대 눈으로 보고 문제 풀지 마. 그림 그려가면서 확인해. 익숙해지고 나면 머릿속에 그림 다 그려질 거야. 그때까지는 계속 손으로 그려. 대충이라도. 알겠어? 이렇게 파악하면서 문제 가는 거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또 가봐. 어떻게 할 거야? 눈으로 보고 파악이 돼, 안 돼? 그려. 자, 중심이 어디 있대? 아, 중심이 아니네. 4,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야 되네. 표시해. 4, 마이너스 2 몇 사분면에 있어? 13. 아, 2, 3, 아니 4, 3. 죽을래? 여기 점을 지나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지? 원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여기를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려면 엄청 크게? 저희가 여기를 지나면서 원이 접하려면 뭐 이런 모양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중심의 좌표 우리 지금 현재 알아, 몰라? 모르지? 마찬가지로 중심의 좌표부터 잡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뭐야? 반지름 R이잖아. 여기도 뭐야? 반지름 R이잖아. 그럼 중심의 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 R, 마이너 R이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4사분면이니까. 이해돼, 안 돼? 그럼 바로 관계식 어떻게 돼? X 마이너 R에 완전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에 완전제곱이 R제곱. 그럼 여기에 4랑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계산. R-4에 완전제곱 플러스 R-2에 완전제곱이 R제곱. 정의 싹 하면 R제곱 마이너스 8에다가 4니까 12R 플러스 22, 0. 그러면 2랑 6이잖아. 아, 2랑 10. 맞아? 그럼 결국 R이 뭐란 얘기야? 2랑 10.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R이 두 종류 나왔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원이 원래는 우리가 지금 하나밖에 못 그렸지만 몇 개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두 개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감이 오냐? 그렇지, 엄청 크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끝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뒤로.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결국 두 가지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우리가 식을 풀면 하나만 그려서 그림만 파악해서 원리만 알아내도 나머지는 파악이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원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내가 여기 그림에서 뭘 가져갈지를 그것만 파악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문제들 다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딱 두 개야, 세 개야. 일단 중심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그러면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조합해서 그냥 관계식에다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관계식까지. 그렇게 세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그 어떤 거보다 간단해. 항상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대신에 이제 이게 막 사방으로 치어다니고 뭐 이상한 데 가서 그림 그려져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파악하기 위해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라. 그 얘기다. 알겠습니까? 미쳤나 봐. 또 시작이야. 자, 그럼 뒤로 한 장을 넘기면 아폴로니우스 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못해. 아폴로니우스의 원. 거기 써있지 않냐? 과정이 아니라 알바야? 할 거라고. 응. 왜? 하지 마? 응, 할 거야. 응.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일단 숙제는 93쪽까지 갈 건데 92쪽 우리 안 했지? 92쪽하고 93쪽의 6번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푸시면 됩니다. 93쪽까지. 아시겠죠? 그렇게까지가 오늘 숙제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정리야.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였어, 결국에는? 원의 중심과 임의의 동점 사이에 자취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선분 OP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로 일정하다. 이걸 가지고 공식화시킨 게 공식으로 우리가 배웠었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공식화시킨 게 원의 방정식의 모태가 됐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임의의 점까지를 기본형, 걔를 평행이동한 게 표준형, 전개한 게 일반형. 그래서 문제들을 보면 오늘 문제들 쭉 풀면서 따라왔지만 문제들 보면은 느끼듯이 중심의 좌표 알아내고 반지름의 길이 찾아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방의 표준형의 형태에다가 대입만 하면 원방 자동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간혹가다 일반형으로 나오게 되는 문제들에서는 주의를 하나 해야 된다. 표준형으로 고치게 됐을 때 반지름 R을 제곱한 값이 음수가 나오면 절대 안 되겠구나. 원이 생성이 안 되겠구나. 확인되니?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궁금하지 않냐? 선생님 그러면 반지름이 그 제곱한 게 음수가 나오는 경우 있지? 그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안 궁금하냐? 그건 뭐가 될지? 그거 고등학교 3학년 때 기하에서 배울 겁니다. 거기 나와요. 거기 가면은 포물선, 니네가 알고 있는 이참수 있지? 그 포물선 우리 이렇게 그려진 거밖에 안 했지? 옆으로 자빠지는 포물선. 우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달라. 그리고 쌍곡선. 그게 무리함수지. 쌍곡선. 니네가 알고 있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쌍곡선 있지, 이거. 쌍곡선. 얘가 살짝 돌아. 축을 끼고 쌍곡선. 축을 끼고 그려진 쌍곡선. 그리고 원을 짜부시킨 타원. 세 개를 배우는데, 이제 타원과 쌍곡선. 그쪽이 얘네들에게 연결이 관계식 비슷하게 연결이 돼. 그거 어렵냐고? 기본적인 개념만 똑바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려울 건 없어. 되게 쉬워. 왜냐면 다 공식으로 풀어낼 거거든. 근데 기본적인 개념이 흔들려서 시계 모양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 그럼 문제 애초에 손을 못 대.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밖에 안 떠올라.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 자체가 이 원방이라는 단원이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단원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니네가 공부할 때 되게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인 개념도 알아야 되고 문제풀이한 스킬들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라고 그랬잖아. 그 내용들을 토대로 응용 발전시켜서 앞으로 문제 푸는 방법들이 발전이 돼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같이 기억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퇴근합시다. 아우, 오늘